즉 AI 시대의 과제 경영 기법, 전통적인 수업 방식 유지 경우. 여기서 말하는 과제 경영이란 과제를 부과하고 평가하며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과제를 통해 교사가 기대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앞번 동영상에서는 거꾸로 수업 방식을 사용할 때의 과제 경영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전통적인 수업 방식을 유지하는 경우의 과제 경영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수업 방식이란 수업 중에는 새로운 지식과 역량을 가르치고 배우며 집에 돌아갈 때에는 오늘 배운 것을 토대로 다음 시간까지 해올 과제를 부과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즉답 AI 시대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답을 짜깁기 할 수 있는 수준의 보편적인 과제를 부과하는 것은 더욱더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AI가 해낼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된 과제를 부과해야 합니다. 수업 중에 배웠던 지식을 토대로 교사가 제시하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에 부합하는 해결책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하는 과제가 그 예입니다. 프로젝트 학습, 문제 해결 학습을 포함해 이미 초중고와 대학에서는 그러한 유형의 과제를 부과하고 있기는 합니다. 학생 자신의 느낌, 주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가 포함되는 과제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체험하고 이를 기술하게 하며 그때 느낀 점을 서술하게 하고 그 과정을 찍은 동영상이나 사진도 첨부하게 하면 학생들이 즉답 AI에만 의존하지 않고 과제를 부과한 교사가 목표로 한 역량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평가할 때 보고서에 포함된 분석들이 그냥 즉답 AI에게 의존한 것인지 아니면 학생 스스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만든 것인지를 알려면 분석틀을 만든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하면 됩니다. 과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AI와의 협업 및 공존 역량 강화를 추가할 필요도 있습니다. 즉답 AI 활용을 막을 수 없다면 즉답 AI가 내놓은 답을 예시로 제시하고 그 답을 뛰어넘는 답을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스스로 노력하기보다는 즉답 AI의 단어나 수식어를 바꾸어 입력하며 교사가 예시로 보여준 즉답 AI의 답을 보완하려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질문이 아니라 최근에 발생한 구체적인 사건 혹은 지역사회나 학교의 특성 등이 반영된 구체적인 과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즉답 AI와의 협업이 가능한 과제일 경우에는 먼저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인터넷 검색 기능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생각을 추가한 후 즉답 AI가 제시한 답까지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학생이 종합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즉답 AI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느낀 점까지 포함시키는 것도 권장할 만합니다. 과제 수행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즉답 AI를 활용했는지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게 하고 즉답 AI를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기술하게 하는 것도 방안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면 과제 수행을 통해 교사가 의도한 역량이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즉답 AI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학생들의 역량은 급속도로 저하되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 가령 학생들이 협업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부과하고 그 보고서 완성까지의 협업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게 하면 즉답 AI에만 의존하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보고서 자체보다는 수업 중에 보고서 발표를 중시하는 것도 대안입니다. 악보나 가사를 보고 노래 부르면 감점시키듯이 미리 써온 글을 읽는 형태의 발표는 감점시킨다면 학생들의 지식과 역량이 잘 길러질 것입니다. 발표를 할 때와 질의응답을 할 때 가능하면 자료를 보지 못하게 하면 발표하는 내용에 포함된 보편적인 지식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켜 준비해야 하기에 기초 기본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즉답 AI를 포함한 생성형 AI는 일반적인 인간 지식으로 간주되는 정보를 제공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지식 혹은 인용한 구절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에 포함된 지식과 인용 구절에 대해서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게 하고 이를 중요한 평가 기준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관련 논문과 원저를 읽으면서 깊이 있는 지식을 쌓아가고 생각의 폭과 깊이를 더하게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함임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평가할 때에도 그러한 역량을 보이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국어나 영어 혹은 사회 시간에 특정 주제에 대한 글쓰기 과제를 부과하고자 한다면 교사가 먼저 다양한 방식으로 즉답 AI를 통해 답을 구한 후 학생들이 제시한 과제와의 유사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제시한 글과의 유사도가 높으면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감점할 것임을 사전에 공지하는 것도 방안입니다. 물론 이것이 즉답 AI 존재와 활용 가능성을 알려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교사의 우려와 달리 디지털 원주민인 학생들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 교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학습이란 인간이 자신의 뇌를 활용하여 사유한 결과물입니다. 과제 수행 시 AI에 너무 의존하면 학생의 뇌가 아니라 AI만 더욱 발전해 갈 것입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해당 과제 수행의 목적을 명확히 깨닫도록 자주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목표로 한 다양한 역량이 길러졌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즉답 AI를 사용하지 못하는 교실 상황에서 직접 주어진 주제에 대한 글쓰기를 하는 기회를 늘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즉답 AI에 의존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결국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즉답 AI를 포함한 생성형 AI는 학생, 교육과 학생들의 학습 자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성형 AI가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이를 교수학습에 좋은 매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제와 관련된 문제 이외의 교육 과정 중에 즉답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를 예측해보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즉답 AI를 수업 중에 활용하는 방법,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때 활용하는 방법 등등 즉답 AI 시대의 교수학습법도 탐색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